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은재식입니다. 오늘 자리가 위드 코로나 거버넌스를 좀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어떤 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제가 좀 눈여겨봤는 부분들은 각종 지표에 근거한 대구의 주요 해결 과제로 그 이용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쭉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책적 의사결정부터 사업 실행, 협력 체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구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민의 입장에서 쭉 봤을 때 기존의 어떤 협업 사례는 대부분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굉장히 미흡한 이런 수동적인 어떤 참여에 머물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시민의 어떤 건강관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거버넌스 전략의 대폭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주민의 어떤 전문성을 따지기 이전에 정책 결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어떤 변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듭니다. 특히 그 코로나19 유행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극명하게 확인을 했었고요. 대구 같으면은 우리 곳곳에 대구 시민이 백신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구호는 단순하게 시민들이 어떤 개인 위생을 지키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저는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참여했을 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협력 체계 구축은 김용영 교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개적인 어떤 정책 당국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같은 경우 이 행정 당국의 주민 참여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장과 도지사가 분명하게 어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가져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해 주셨고 이건 현실적이고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참여의 협력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견제와 감시라는 어떤 부분들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한 몫을 담당하는 그 부분으로서 지역 주민을 상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구 시민이나 경상북도의 각종 건강 지표가 있고 또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의 어떤 그 기대하는 건강 그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 지표는 굉장히 그 지표상의 그 차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 참여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정병련 센터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저는 이 건강 불평등 관련해서 시민사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건강 불평등이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도 여러 차례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역 간의 건강 격차가 발생할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당사자가 누구냐면 저는 행정 당국이라고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근데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특히 대구도 그렇죠. 대구나 경상북도에서 과연 이 경강 격차를 움직이기 위한 정책 의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의 어떤 반짝 보도 후에 또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빅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해서 지역에 밀착한 분석 자료를 많이 내는 것과 동시에 이 빅데이터 결과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정책에 반영되었느냐 또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칸막이 행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까지 좀 그 모니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오늘 발표한 자료 중에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사실 건강 취약계층, 특히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애 유형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료 분석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볼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건강검진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 불평등이 더욱더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의 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최근에 대구에서 이와 관련된 처음으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본다면 정책적 보완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좀 저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드리면 대구시의 어떤 주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의료나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그 파급 경제적인 파급이나 뭐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파급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시민들을 주체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 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특히 보건의료와 건강 분야는 당연하고 나머지 분야의 산업과 관련된 심지어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소수의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계속 가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는 더욱더 이게 심각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재난은 우리가 평등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이도 코로나 위기 대응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한 부서 한 기관에서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오늘 우리가 주제가 이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의 입장이 뭔지 또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조직의 장단점이 뭐고 또 사회적 당위성은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을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까지 저는 가져봅니다. 이런 과정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참여해 보면 행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조금 아웃사이더 같기도 하고 조직이 달라서 그런지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심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다양한 질의와 의견, 아마 질문 속에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의견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요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으셨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의료 전달 체계가 형성됐으면 좋겠고,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이 숙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공단에서 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질의 형식으로 여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김종연 교수님은 이제 질의가 3건이니까 4분을 드리고, 정병현 센터장님은 질의가 1건이니까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